네, 화면이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먼저 프로젝트 기본적인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프로젝트에 탭이 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탭은 이미지 업로드 탭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갖고 그 분류를 하는 탭이고, 두 번째 탭은 원하는 이미지를 컴퓨터 웹캠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갖고 분류를 하는 프로그램 탭입니다. 세 번째 탭은 그 겐 모델을 활용하여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분류를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탭을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서 주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인지 판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류된 쓰레기의 분리수거 방법 및 재활용 용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해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일단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케겔과 그리고 직접 촬영,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직접 크롤링해서 이미지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죄송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프로젝트에서 분류하여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웹상 인터페이스로 1번 탭과 2번 탭을 통해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 렌스넷 50 모델을 통해서 분류 및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3번 탭에서는 이미지 생성을 요구해서 겐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다시 웹상 인터페이스를 넣어줌으로써 분류 및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합니다. 사용된 모델은 총 2가지로, 첫 번째 모델로는 렌스넷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스넷이 나오기 전에는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렌스넷을 통해서 깊이는 신경망이 개척이 되었으며, 겐 모델은 서로 그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제너레이터 모델과 그 또 디스크립 그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과 그 이미지가 생성된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2개의 모델이 서로 그 학습을 진행하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그 가짜 이미지가 진짜인지 판별하면서 더욱더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식으로 겟 모델은 학습이 됩니다. 프로젝트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탭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탭이 있고, 이미지 업로드 탭은 그 컴퓨터에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책 앤드 서치 버튼을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되고, 원하는 정보를 라벨을 누르고 쇼 인포메이션을 누르면은 해당에 관련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 같이 저희 컴퓨터를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 딱히 마땅한 이미지가 없을 때 샘플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아래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건전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출 요청. 분리수거 방법은 그 해당 이미지로 분류된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려주고 있고, 재활용 및 가정 제품은 재활용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재활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되는지 찾아보기 탭은 여기는 그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는데, 약간 주변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 상에서 네, 분리수거 재활용 센터와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아래는 3개의 탭 공통적이긴 한데, 데이터를 통해서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 정보가 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웹캠 그 란입니다. 웹캠 란에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 쓰레기를 사진을 찍어 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 방법 제품을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고,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고, 메이킹 이미지 탭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겐 모델을 활용하여서 원하는 쓰레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옷 라벨을 클릭한 다음에 메이킹 이미지를 누르면은 겐 모델을 통해서 옷 라벨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바로 적용해 갖고 똑같이 분리수거 방법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겐 모델이 제가 초기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이미지가 생각보다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 세 번째 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발생했던 챌린지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저희는 처음에 캐그를 통해서 라벨을 갖고 왔는데 이미지가 식별이 어렵거나 약간 좀 라벨에 따라서 밸런스가 안 맞는 데이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로우즈 그러니까 옷의 라벨의 경우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았고 나머지는 부족하여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아까 초반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웹 크롤링과 그리고 또 직접 촬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 보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스플릿입니다. 데이터 스플릿은 저희는 트레인과 발리드 테스트 이렇게 8대 1대1 비율로 나누어서 이미지 구조를 저장하였고 그거를 커스텀 데이터를 통해서 태스크 인자를 받아서 해당하는 이미지의 경로를 객체 변수에 할당하고 트랜스폼을 객체 변수에 할당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 경로의 폴더의 경우로부터 라벨명을 추출하여서 순서대로 인덱스를 부여하여서 폴더의 라벨 어떤 폴더의 형식을 띠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딕셔너리가 형성되도록 유동적으로 일반화된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모델 학습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여러 모델 중에서 레스넷 50의 검정 정확도가 되게 뛰어나서 레스넷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델 학습 스케줄러에 관해서는 감마를 0.1로 하였고 스텝 사이즈를 7, 9, 11로 유동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테스트 할 때는 9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11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11 스텝 사이즈의 모델을 취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습니다. 모델 학습입니다. 확보한 자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주어 만회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검증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던 모달엠에도 기대와 다른 예측을 보여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시연을 하면서도 보여드렸던 게 약간 캔으로 했는데 약간 좀 건전지로 약간 다르게 분리되는 것처럼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어, 저희 라벨 중에서 화이트 글라스 아니면 그린 글라스처럼 색깔이 영향을 받는 라벨 값이 있었기 때문에 색깔 영향을 주는 효과를 제거하여서 어그멘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배치 사이즈와 넘버 월크 등을 수정을 하여서 좀 더 빠르게 GPU 자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 제작에도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가 파이썬 관련된 GUI 사용 경험이 없어갖고 어떻게 모델을 이걸 서비스할지 플랫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는 한정적인 시간을 생각해서 터미널에 인풋을 통해서 인트 값을 받아갖고 여러 가지 분기해서 프린트문으로 간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까 생각을 하였으나 그래도 보여지는 게 있다 생각하여서 최대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글라디오라는 폼을 이용해서 GUI를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챌린지로는 겐 모델 사용의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겐이란 모델을 처음 접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발생하였는데, 제가 깃과 여러 블로그를 해서 약간 좀 빠른 시일 내에 구현을 하려다 보니 많이 미숙했어갖고, 겐의 제너레이터로 들어오는 이미지 크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겐 모델을 변경시켜줘야 됐었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모델로부터 나온 아웃풋 값은 텐서를 내보내주는데, 이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미지로 바꿔주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텐서로 바꾸는 실수를 많이 해봤으나, 텐서에서 이미지로 바꾸는 경우는 처음이었어갖고, 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글라디오 기능 숙련도 미숙입니다.
3일 동안 최대한 빠르게 글라디오라는 프레임워크를 숙련 공부를 하면서 많이 숙련도가 미숙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개인 PC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구현을 하면은 구현을 한번 시도해 봤을 때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 서버를 열고 있는 제 컴퓨터에다가 이미지가 저장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래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나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구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겐 모델 관련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겐 모델 성능입니다. 처음 겐 모델을 구현하고 에포크를 300 정도 돌리니까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성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성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무작정 에포크를 1000으로 늘려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 이때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뭉개지는, 약간 오히려 형태가 흐려지는, 더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러닝 레이트나 옵티마이저의 기울기 등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가 최적화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시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분류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걔네 최신 모델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좀 많이 힘들어 갖고 좀 초기 모델을 생각을 해 갖고 깃을 참고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과 최신 갠 성능 차이가 있어 갖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진짜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본 깃에서 갠 코드에서는 인풋 사이즈가 24, 24로 되게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습 이미지에 따라서 244로 제가 고정을 바꿨는데, 그걸로 인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변경됨으로써 아마 기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걔네 관련된 이슈점, 한계점으로는 제가 시연할 때 5밖에 시연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라벨들로는 제가 학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력 대비 시간이 3일밖에 주어지지 않아 갖고, 갠 모델은 기본적으로 300 이상의 에포크를 거쳐야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되게 모델 학습 시간이 긴 모델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일 정도로 모든 라벨이 12가지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갖고 일단은 구현된 갠 모델만 프로그램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모든 라벨 값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속 표면 문제입니다. 주어진 제이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제이슨 정보에 따라서 이미지를 자른 후 검정색으로 패딩하여 이미지 크기를 모두 통일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제이슨에 있는 이미지의 라벨에 따라 폴더를 나눠 트레인과 테스트 이미지를 분류해 줬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하였고, 저희는 총 팀원이 5명에서 5가지 모델,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을 사용하여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트레인 로스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트레인 에큐어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이미지를 통한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인 테스트 에크만 보았을 때는 성능이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레스넷과 이피시언트넷을 볼 수 있는데, 레스넷과 이피시언트넷은 성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피시언트넷은 기본적으로 레스넷 50을 기반으로 레이어 수를 더욱 늘리면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순속도 향상된 모델이라고 공식 기사에서 소개가 나옵니다. 보시면 저희 실험에서도 로스 그래프와 에크 그래프를 보면 레스넷 50보다 더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는 이피시언트넷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포크가 진행이 됨에 따라 레스넷보다 이피스트넷이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고, 최종적으로 성능도 살짝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인 에크도 보았을 때 레스넷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스넷과 덴스넷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알렉스넷은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CNN 모델입니다. 그에 반해 덴스는 레스넷에서 컨볼루션 방법만 바꾼 좀 많이 이후에 나온 모델로, 알렉스넷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은 네트워크가 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 알렉스넷은 거의 처음에 왔을 때 8레이어밖에 되지 않으나 레스넷은 거의 152 레이어로 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최적화되지 않은 파라미터가 큰 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험에서 알렉스넷과 덴스넷은 거의 비슷한 옵티마이저와 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등등 비슷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반부 덴스넷의 성능이 너무 좋지 않게 나와서 인터넷을 참고해서 손실함수를 바꿔주고 러닝 레이트도 좀 바꿔주니까 성능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PPT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저희가 사용했던 두 번째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오늘 그 오후에 배울 트랜스포머의 그 모델을 이미지 오브젝트에 직접 접목한 모델로서 또 그 트랜스폼 모델과 동일하게 셀프 어텐션 모델의 형식을 채용한다라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 분류 그 문제입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20대, 30대에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나이대별 동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AI 허브 가족 관계가 알려진 얼굴 이미지 데이터가 명시되어 있어 이 데이터를 가져왔고 나이 성별로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류된 이미지에서 그 좀 더 모델의 학습력과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 페이스 디텍션 그 API를 사용하여서 얼굴 부분만 모든 이미지에 크롭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체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해당 나이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미지는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그 후 이미지 크기를 전환한 다음에 패딩을 하였고 동시에 스플릿을 진행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 데이터 양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성능 비교를 해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발리드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향상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저희가 테스트 이미지를 직접 수집을 해갖고 완성된 모델로서 실험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25, 36, 거의 50 이하로 사용하기 되게 어려운 모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일본 문제인 금속 탐지에 비해서 너무 불균형적인 모델 결과값이 도출되었는데, 일단은 이유로 첫 번째로는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정제해야 한다고 저희가 하였으나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한 학습에 방해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발견했던 걸로는 일단은 24살 여성인데 이미지가 거의 아기 같은 경우도 있었고 16살 남성이지만 약간 담배 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차이가 나는 밸리드와 테스트의 성능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트레인 및 밸리드 테스트와 다르게 데이터와 다르게 테스트에 쓰인 데이터는 일반인은 연예인 기준으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알다시피 그 모두 40대 연예인의 이미지지만 생각보다 40대로 보기엔 되게 어렵고 조금 그로 인해서 좀 모델이 혼동하여서 에크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외에 하이퍼 파라미터도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외 문제 요인으로서 좀 더 에크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결과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른 쪽 혹시 질문하실 쪽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네, 질문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것들. 네, 그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이미지 데이터를 그 합성시키는 기능이 되게 뭐랄까 생각지도 못한 기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상, 사실상은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저는 그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렵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 프로젝트 쓰레기 분류와 별로
약간 좀 주제에 맞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든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3번 탭을 한번 약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약간 재미있는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